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거 세븐 잉글리시 영어 학습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자장면으로 고쳐야 한다라는 그런 국가적인 발표가 있었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 전 국민이 이렇게 교과서도 고치고 중국 음식점에 이 메뉴판도 짜장면을 전부 짜장면으로 고쳐놓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잘못한 것입니다. 예, 이거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문법이라는 법, 어느 학자들이 만든 이 법칙으로 언어를 다스릴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전통 영문법 약 한 10% 정도는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문법이지만 그 정도를 지나쳐가지고 불필요한 문법, 잘못된 문법을 90%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문학자들도 우리 국어 국문법에 대한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문법에서 CJH라는 거, CJH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은 아시는 분도 아시죠? 예. 너무 이거 잘못된 것이 언어를 망치는 교육입니다. 언어의 본질을 파괴하는 문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중요한 법칙인 것처럼 우리는 외우고 가르치고 시험까지 쳐왔던 그런 기억을 하고 계시죠. 자, 이 같은 현상은 영어 영문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어 국문법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 CJH라는 영어 영문법을 우리 국어 국문법에 인용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국어 국문법에는 CJH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국문법 학자들께서 뭐 영어 공부 안 했다 할까 봐서 영문법에서 가르치는 CJH를 국문법에 그대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이런 것은. 예. 그런데, 자, 이 같은 이 문법적인 면 이외에도 이 같은 이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고치는 것도 말이죠.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수행했던 우리 국립국어연구원, 그 중에서도 이 일을 책임 있게 추진했던 분은, 이런 분을 일컬어서 저는 범죄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국가, 국민 역사에 엄청난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언어 상식에 비추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인데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언어 학자들이 만든 법칙으로, 인위적인 법칙으로 언어라는 자연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어는 자연입니다. 이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언어 현상을 설명하려면 수학적인 원리와 자연과학적인 원리, 수학적 법칙, 자연과학적인 법칙, 이런 것을 이용해야지 설명이 된다고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자연의 섭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한두 사람의 착각에 의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고치라 하는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되고 신문에 발표되고 방송에 나오고 말이죠. 학교의 선생님들 입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아마 방송에서도 많이 이런 말 보셨을 겁니다. 아, 짜장면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부터는 자장면을 해야지,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예. 이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우리 정신적인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역사, 문화 전달이 차단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짜장면이 옳은 표현이냐, 자장면이 옳은 표현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저는 이걸 국립연구원에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예, 서신으로 묻기도 하고 답변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이랬습니다. 그분들이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고쳐야 한다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장면이라고 한 이유는 한문으로 자장면을 어떻게 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의 한문 표기법상 발음이 짜장이 아니고 자장이라는 것이죠. 왜 자장이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려야 좋은데 그 발음 표기법이 어떻게 되냐면 영어 문자로 발음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더라. 지금 뭐 H라는 발음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뭐 자장면 되는데 보십시오. 이 H라는 발음이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짜라는 발음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자라는 발음이 맞습니까? 짜도 아니고 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발음대로 따르면 저하입니다. 저하장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중국 사람들이 발음에 가깝게 한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저하장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핏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짜장면은 외래니까 중국 사람이 발음하는데 가깝게 하자. 그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말 같습니까? 그건 설득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북경이라는 말을 왜 북경으로 발음해야 됩니까? 중국 사람들 북경이라고 발음한 거 봤습니까? 절대 그 사람들은 북경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 북자 아닙니까? 그렇죠? 북경이라 발음하지 않고 아무래도 피킹이라고 발음, 피킹. 그렇죠. 영어로는 피킹이라 하지 않습니까? 피킹. 동영은 일본 사람들이, 동영이 일본 말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동영이라고 발음하는 거 봤습니까? 뭐 토쿄라고 발음하는지 저는 일본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토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토쿄라는 것은 영어식 표기법의 토쿄지 실질 이 일본인들의 그 원어민적인 발음은 토쿄도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짜장면을 하지 말고 짜장면을 했는데 이건 말이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까 도대체? 예?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 가지로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짜장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장면으로 바꾸려면 그만한 동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또 조사도 해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느냐? 저는 유감스럽게도 정밀한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든 안 해보든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어사전에 짜장면이라는 표기법은 없고 자장면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조사해보니까요. 자장면이라는 표기법은 하나도 없고 전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짜장면이라고 쓰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 국어 공립 뭡니까? 여기에서 이 발표를 한 이후에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수정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발표 이후에 수정했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그 누구 단 한 사람도 인터넷상으로 자장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물었습니다. 국어국립연구원에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짜장면이라고 발음하기 싫어하고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쨌든 짜장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장면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조사한 적이라도 있느냐? 그리고 이 중국 음식을 취급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식당 그 메뉴판에 짜장면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자장면이라고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실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또 자장면이라고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국어사전 전부에 짜장면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자장면이라고 표기했다 하더라도 사전은 어디까지나 사전일 뿐입니다. 어떤 국어사전을 편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자장면이라고 한번 자기 취향대로 한번 적어봤다면 그 다음 또 국어사전을 만드는 사람은 그 사전을 참고해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자장면이라고 표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어사전이 유명한 무슨 출판사 사전, 무슨 사전, 그 한 5개의 사전에서 모두 자장면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짜장면이라고 쓰고 있다면 짜장면이 옳은 것이고 이 사전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우리 역사적으로 자장면이라고 써본 그런 기록이, 그런 경험이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본 기억이 없습니다. 또 본 기억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짜장면을 왜 자장면이라고 고치라고 하느냐 이거죠. 예? 뭐 고치는 게 뭐 별 힘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언제 한번 이 경험을 했느냐 하면요. 어느 날 식당에 갔었습니다. 예. 식당에 들렀어. 이 짜장면 뭐 달라 했던 거 하니까 그 식당에 종업원이 짜장면이 아닙니다. 자장면입니다. 뭐 신문 뉴스도 못 보셨습니까? 예. 그래 마치 식당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이 식당에 이거 벽을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짜장면이라고 기록된 것이
이걸 전부 여기에다가 이렇게 종이로 가리웠더라고요. 가리워서 다시 글자를 표기해서 자장면이라고 다시 손으로 써서 붙여 놓았더라 이거지.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이 짬뽕이라는 것을 뭘 고치느냐면 또 위에 종이로 덮어 씌우게 해가지고 잠봉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물었던 거죠. 왜 이렇게 고쳐 놓았느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식당 종업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저씨는 신문도 안 보시느냐고, 뉴스도 안 듣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또 그거 표기법이 또 바뀌었구나.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짜장면은 자장면이고 짬뽕은 잠봉이다. 예? 이 짬 한다는 발음이 뭔가 듣기 어색하기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여기서 나중에 우연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생각했다기보다는 또 그런 부딪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짬뽕이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잠봉이 아니고 원래 그대로 짬뽕으로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 단지 짜장면이 자장면으로 바뀌고 짬뽕이 잠봉으로 바뀌었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짜장면은 자장면으로 바뀌었는데 짬뽕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는 바뀐 걸로 바꿔놓았는데 아마 그 식당에서는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짜장면이 자장면이라면 짬뽕도 잠봉으로 바뀌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짬뽕은 왜 잠봉으로 그대로 둬야 하느냐 의문이 생겨서 국어국립연구원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짬뽕은 그대로 짬뽕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무지 이거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짬뽕도 중국어 한자문 표기로 발음법에 그런 걸 연구해 봤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짬뽕은. 자, 어쨌든, 중국 사람이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은 짜장면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아마 듣는다 하더라도 흉내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중국 사람이 그렇게 발음했다는 이유로 한다면 북경을 비킹으로 고쳐야 할 것이고 동경도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는 근사한 발음체로 우리가 표기법을 다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우리가 학교라는 것도 사실은 외래 아닙니까? 중국어로 그렇죠. 한자 용어지 그것도 전부 다. 그러면 배울 학자와 이 가르칠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가 아니고 뭡니까? 이 한자 용어를 전부 중국식 발음을 고친다면 발음 표기법을 다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모든 식당에서 짜장면이라고 사용해 왔던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자장면으로 고치라고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느 학자들의 횡포 아닙니까? 그렇죠? 횡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국가의 녹을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말이지. 공인이 국민들로부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늑대를 양을 지키는 아이가 심심하니까 자신의 존재를 주위에 알리기 위해서 늑대하고 소리치는 것처럼. 또 뭡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처럼, 심리적으로 그렇죠. 문제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고를 치는 사람처럼. 여기에 국어연구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 이런 것도 역시 어느 학자들의 하나의 실수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외상과 낭비가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요리책이라든지 수많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 이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출판사에서 이 짜장면이라고 포기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책을 다 버려야 합니까? 글자를 고쳐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책이 나중에 도서관에 비치되어서 자손에게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후손들이 짜장면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장면이 왜 표기법이다 이런 식으로 또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언어의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원래 무했던 것을 무라고 고치라는 거죠. 이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왜 두 자를 쓸 바에 한 자를 쓰는 것이 편치 않느냐,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 발음도 무에서 무를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그거는 아니래요. 당장 질문해 보십시오. 국립국어연구원에. 발음조차도, 다시 설명드리고요. 무라고
두 글자를 쓰는 것보다는 한 글자를 쓰는 것이 더 편하니까 이렇게 고치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편리 원칙에 대해서. 그렇다면 발음도 무, 두 번 할 바에야 한 번 무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나 발음은 또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무라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주장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 무라는 단어는 말이죠.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기 이전에 어느 대중들이 벌써 이 자연의 법칙대로 말이죠. 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냥 무라고 해버리면 다른 말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없을 무자에다가 춤출 무자에다가 그렇죠? 무. 다른 말과 뭔가 혼란이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대중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법칙에서 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조상대대로 우리가 써왔던 것입니다.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학자가 탁상에 앉아가지고 이거 뭐 무라 할 바야 무라 하는 게 더 쓰기가 편하지 않느냐 이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고쳤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어느 학자들이 자신이 신인 것처럼 언어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지배 근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언어는 어느 학자들이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어느 대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관찰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원래 강의 스케줄이 없었던 것인데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단지 한번 참고하시기